자, 오늘은 쿨러 마스터 프레임 700이라는 케이스의 순행 빌드를 해볼 텐데요. 마스터 프레임 700이라는 케이스는 조립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케이스 먼저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를 오픈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강화유리입니다. 강화유리는 꺼내놓고 자, 그리고 메인 프레임이 나옵니다. 메인 프레임도 옆으로 꺼내 놓고요. 그리고 사이드에 라디에이터를 달 수 있고 그리고 세울 수 있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양쪽 날개도 꺼내 줍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다리 역할을 하는 부품들 그리고 I/O 포트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메인 프레임과 그리고 양쪽 사이드 라디에이터를 고정할 수 있는 날개 부분 이 두 개를 메인 프레임과 고정을 해서 케이스를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부 패널을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부에 이렇게 하중을 받을 수 있는 이 패널도 아래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부 쪽도 동일하게 조립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번엔 뒤쪽 가이드를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후면 가이드 조립을 해주고요. 그리고 케이스 상단부에 전원 버튼과 USB 포트, 오디오 포트가 있는 I/O 포트를 위치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크리에이터라는 보드거든요. ASUS에서 나오는 Z790 크리에이터라는 보드입니다. 별다른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 Z790 메인보드에서 영상이나 사진 작업 환경에 더 많은 썬더볼트 단자를 적용하고 있어 많은 외부 장비를 사용하는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더 용이한 메인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CPU를 장착을 할 텐데요. CPU는 인텔 i9 13900K 모델을 장착을 하겠습니다. 일단 CPU를 장착하기 전에 BCF 가이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 소켓은 탈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켓 가이드를 탈거를 하고요. 그리고 i9 13900K를 소켓에 올려준 뒤에 BCF 가이드를 그 위에 그대로 올려주고 다시 별 드라이버를 통해서 고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13900K와 BCF 소켓 가이드를 통해서 CPU를 조립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순행 워터블럭을 고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워터블럭을 장착하기 전에 써멀 그리스 먼저 CPU에 도포를 해주고요. 이렇게 써멀 그리스를 도포를 해주고요. 그리고 워터블럭을 CPU 위에 살짝 올려주고 워터블럭을 살짝 잡은 뒤에 블럭 가이드를 조립을 해줍니다. 이렇게 CPU 블록까지 조립을 해줍니다. 자, 이제 메모리를 장착할 건데요. 메모리는 G스킬 트라이던트 Z5 네오 RGB 메모리고요. CL32의 6000MHz 메모리입니다. 한 개당 32GB에서 총 64GB의 메모리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SSD를 장착할 건데요. SSD는 M.2 NVMe SSD가 총 2개입니다. PM9A1 SSD고요. 1테라나 2테라 하나 이렇게 해서 2개, 총 3테라를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M.2 슬롯을 열어주고요.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쪽에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트싱크 부분에 붙어있는 써멀 패드의 보호 시트를 떼어주고요. 다시 히트싱크를 덮어주면 됩니다. 상단도 히트싱크에 써멀 패드 보호 시트를 떼어주고 장착을 해줍니다. 이 크리에이터 보드라고 해서 이 전문가적인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SSD를 많이 쓰실 텐데 하단부에 방열판과 써멀 패드가 없는 거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SSD 두 개를 장착을 해서 조립을 마무리해 줍니다. 자, 이번엔 그래픽카드 블럭을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픽카드는 ASUS ROG Strix RTX 4090이라는 그래픽카드인데요. 순행을 하고 쓰는 그래픽카드는 아니죠. 하지만 은근히 이런 모델에 순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번 고객님도 이 ROG Strix 게이밍에 순행을 하기 원하셔서 그러면 순정 쿨러를 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플레이트를 먼저 탈거를 하고요. 이제 PCB를 떼어주도록 하겠습니다. PCB를 떼기 전에 손으로 뺄 수 있는 케이블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칩셋 소켓에 있는 나사까지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사들을 제거하고 나면 이제 PCB를 분해할 수 있어요. PCB를 분해할 때는 양쪽 장력을 똑같이 당겨서 이렇게 써멀 패드를 떼어주고요. 그리고 안에 붙어있는 선들을 제거를 합니다. 이제 써멀 그리스랑 써멀 패드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드에 흘러있는 써멀 그리스 먼저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제거가 되면 써멀을 걷어냅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제거할 필요는 없는데 기존 거는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써멀을 제거하고 기존에 붙어있던 써멀 패드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써멀 패드를 부착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수된 영상을 올리면 항상 올라오는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이 붙이는 거, 그래픽카드에 붙이는 거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바로 써멀 패드입니다. 그래픽카드에 보시면 초크나 메모리, 전원부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 써멀 패드를 통해서 열 전도 효율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써멀 패드를 붙여서 그래픽카드 블럭과 맞닿았을 때 열 전도 효율을 높여주어서 그래픽카드를 더 잘 식힐 수 있도록 구성해 주는 그런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써멀 패드들을 붙일 때 붙이는 위치가 있어요. 이 붙이는 위치는 각 블럭 제조사들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의 모델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혹시 직접 순행을 조립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이 써멀 패드를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메모리에도 써멀 패드를 이렇게 붙여주고요. 이렇게 써멀 패드를 부착을 해주고요. 써멀 그리스도 GPU 코어 부분에 도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GPU 코어에는 써멀 그리스를 도포를 하고 그리고 왜 이런 칩셋 부분에는 써멀 패드를 붙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GPU 코어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냥 단면적이에요. 평평하게. 하지만 모스펫이나 초크 이런 부분들은 약간 PCB에 어떻게 납땜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울퉁불퉁하죠. 그래서 이 높이를 딱 맞춰서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써멀 패드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이 써멀 패드와 써멀 그리스가 조합이 되었을 때 워터블럭에 닿는 부분들 있죠. 이 구리 베이스에 이 닿는 부분에 밀착이 돼서 이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냉각이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써멀 패드와 써멀 그리스가 도포된 PCB를 잠깐 위에 올려두고 그리고 이제 GPU 블럭을 살짝 높은 곳에 올려주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올려서 모양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나사 탭에 맞춰주고요. 그리고 나사를 몇 개 조일게요. 자, 이렇게 PCB와 블럭을 결합을 시켜준 다음에 백플레이트 부분에 써멀 패드를 부착을 해줍니다.
이 백플레이트의 써멀 패드도 부착하는 위치가 있고 그리고 부착하는 써멀 패드의 사이즈,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그래픽 카드에 맞춰서 이 사이즈들을 확인하고 재단을 해서 이렇게 써멀 패드를 부착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플레이트도 덮어서 고정을 시켜주면 이렇게 조립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번엔 라디에이터의 쿨러를 조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에이터는 EK 워터블럭사의 슈어페이스 360 360mm 라디에이터 2개고요. 쿨러 같은 경우는 커세어 LL120 RGB 쿨러들입니다. 오픈형 쿨러이기 때문에 쿨러의 흡배기 방향 상관없이 쿨러를 정방향으로 조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디에이터의 쿨러 조립이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케이스에 시스템을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의 메인보드를 고정하기 전에 스탠드오프를 먼저 고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탠드오프는 꼭 메인보드에 맞는 위치에 고정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혹시나 메인보드의 나사구멍과 다른 위치에 고정을 하게 되면 메인보드가 쇼트가 발생을 해서 각종 이상 증상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스탠드오프는 메인보드 나사 탭에 맞게 장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그래픽카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PCI 가이드를 고정을 시켜 주겠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세워서 하는데 눕혀서 하시면 편리합니다. 자, 이번엔 파워를 장착할 건데요. 일단 케이스에 먼저 장착하기 전에 가이드에 먼저 조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용 파워 가이드에 이렇게 가이드에 라인을 먼저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에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가 조립된 파워를 케이스에 고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워를 장착을 해줍니다. 자, 이번엔 고객님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하드디스크와 그리고 SSD를 추가로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는 뒤에 가이드 홀이 있어서 이렇게 살짝 밀어 넣고, 이 하드는 좀 용량이 큰 하드라서 나사 홀이 하나밖에 안 맞아요. 그래서 뒤쪽은 지금 안쪽에서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쪽으로 나사를 고정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받쳐주거든요. 이쪽을 꽉 고정시키면 이렇게 잘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SSD는 이쪽에 고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기존에 사용하시던 하드와 SSD를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이제 앞서 준비해뒀던 라디에이터를 케이스 측면 날개에 장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양쪽 사이드에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 측면도 동일하게 라디에이터를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펌프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타공 홀들이 펌프 홀과 맞지 않아서 케이스에 타공을 해야 되는데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쉽게. 이렇게 구멍을 뚫을 일이 생기게 되면 고객님께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구멍을 뚫을 건지 아니면 측면을 장착을 하실 건지 말씀을 드렸더니 고객님께서 타공을 진행하신다고 하셔서 이쪽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라인은 제가 잡아 놨고요.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곳곳에 붙여 가지고 기스라던가 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마스킹을 쭉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릴이 닿을 수 있는 부분 이렇게 꼼꼼하게 마스킹을 해주고요. 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까 붙여놨던 것들을 제거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타공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타공을 했으니까 펌프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펌프까지 장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래픽 카드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저 카드를 써서 장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라이저 키트를 먼저 조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이저 카드 먼저 장착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위에 그래픽 카드를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픽 카드까지 장착이 됐고요. 이제 순행 빌드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밴딩을 할 건데요. 오늘은 골드 동관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골드 동관에 밴딩을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 라인, 직각 라인에 관이 필요하죠. 근데 관이 기니까 커팅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관의 길이를 먼저 보겠습니다. 관을 딱 맞춰서 어느 정도 커팅을 해야 되는지 길이를 보고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관을 커팅할 때는 일단 여기가 자를 커팅 라인이거든요. 이 관을 커팅할 때는 정면에서 보는 거랑 측면에서 보는 거랑 모든 라인을 맞춰줘야 됩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는 똑바른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 똑바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을 딱 맞춰주고 이 커팅 라인 표시된 부분에 동관 커터기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살짝 조인 다음에 돌려줍니다. 그리고 약간 느슨해지면 또 살짝 조이고 또 돌리고 또 조이고 돌리고 또 조이고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관을 커팅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동관이 커팅이 되거든요. 이렇게 커팅이 됐는데 이 표면이 지저분하죠. 이 표면이 지저분하면 이 나중에 피팅에 라인이 들어갈 때 이 오링에 손상을 줍니다. 이 안에 있는 까만색 오링, 이걸 손상을 줬을 때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리무버로 지저분해진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주는 겁니다. 일단 안쪽 면도 지저분하니까 안쪽 면도 살짝 다듬고 이렇게 살짝 다듬어 주면 안쪽 면이 좀 깨끗해졌죠. 이렇게. 그리고 바깥면도 다듬어 줍니다. 이렇게 바깥면도 깔끔하게 다듬어 주면 오링에 손상을 안 주고 약간 사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쑥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배관을 깔끔하게 마무리해 줍니다. 양쪽 다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면 돼요. 이 리무버를 사용해서 마감을 쳐주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되지만 이렇게 쇳가루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 쇳가루들은 꼭 쓰레기통에서 작업을 하시고 나중에 청소기로 한번 흡입을 해주세요. 안 그러면 손에 살짝 껴서 엄청 아프고 발에 끼고 아프고 이러니까 이 작업을 할 땐 그거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마감이 된 동관을 껴주고 이쪽 부분에도 껴주면 마무리가 되는데 일단 이 라인도 또 맞춰야 되거든요. 이 라인도 맞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관 작업을 모두 다 끝냈고요. 고객님에게 컨펌을 받고 이제 배관 마무리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은 제가 다 싹 다 커팅을 해둔 상태이고요. 이제 배관을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관 조립까지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조립은 다 끝이 났고요. 이제 냉각수를 주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스텔 계열의 레드 냉각수를 주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냉각수는 고객님께서 선택을 하셨고요. 이 냉각수 색깔은 원하시는 색깔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냉각수까지 주입을 해주면 수냉 PC의 모든 조립이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 시스템 감상하시도록 하시죠. 테스트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수 테스트와 압력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 펌프 압력으로 배관이 동관을 밀어내는 증상을 확인하여 고객님께 말씀드리고 기존 베로 골드 피팅에서 비츠파워 골드 피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피팅 변경 후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아주 안전한 세팅이 되었고요. 누수 또한 발생하지 않아서 안전하게 출고가 되었습니다.